사실 촉법소년 주제를 가장 오랫동안 다뤘습니다. 직접 법안을 의원님과 발의한 적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화보다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도 국민 여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소년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국가가 보호자가 되어서 국민을 보호하고 또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곧 소년 범죄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느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에서도 지금 연령 상향을 논의하고 있고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국민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중인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 실력은 가진 자를 뽑는 날이 왔습니다. 바로 천하제일 토론대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재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혜입니다. 매주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일반인 참가자 2분을 모시고 아주 치열한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요. 매회차 상금 100만 원이 걸려 있으니까 과연 이 상금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어려운 멘트를 라인님한테 다 시켰더니 많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논리와 열정을 무기로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가자 2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참가자분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연구법인 청소년 정책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촉법소년 주제를 가장 오랫동안 다뤘습니다. 직접 법안을 의원님과 발의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촉법소년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많이 불러주십니다. 오늘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다음으로 두 번째 참가자분 자기소개와 오늘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촉법소년 자체가 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금방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도 했고요. 촉법소년에 대한 기사를 제가 접할 때마다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촉법소년 문제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연령 하향에만 집착을 할까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 중에 어떠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각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촉법소년 하향 과연 찬성인가 반대인가 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도 많이 떠오르고 있죠. 네, 맞아요. 오늘 첫 번째 참가자분은 촉법제도 하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 두 번째 참가자분은 촉법소녀 제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또 투표를 통해 상금 100만 원이 승자에게 드리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투표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한 달 동안 우승한 자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매 회차 우승한 맞습니다. 자에게 네. 드리는 것입니다. 자, 토론은 5분씩 본인의 주장을 말씀하시고 경청하며 이후 토론 시간에는 자유토론 시간에는 손을 들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상대편의 멘트를 끊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참가자들의 입장 발표 시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찬성하시는 분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동안 시간을 주어주겠습니다. 자, 앞에 타이머 보이시죠? 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준입니다. 저는 2022년에 직접 인연이 있는 허은하 의원님에게 직접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고 발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년법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단죄하기보단 잘못을 뉘우치게 해서 바른 성인으로 키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화보다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년법에 해당하는 가해자 소년들은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그리고 애가 뭘 알고 그랬겠냐는 식의 부모님들의 뻔뻔스러운 대응이 피해자 소년과 피해자 부모님에게 두 번 아픔을 겪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1953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때의 청소년과 지금의 청소년은 전혀 다릅니다. 신체적으로 발달하였고 성인에 준하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뉴스에 나오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과연 그때의 법이 지금도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 그리고 범행수법의 다양화가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도 국민 여론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자료를 띄워드릴까요? 네, 자료는 지금 몇 번 지나가긴 했는데요. 네,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시간 조금. 여기서부터 들어줘야 네. 될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네. 네. 전체 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 7,897건, 2021년도에 12,502건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니요, 옮겨주시면 안 됩니다. 아, 네네. 네. 다시 앞으로. 촉법소년 범죄 중에 강력범죄 비율이 05년 평균 2.3%였지만 최근에는 4.86%로 급증하였습니다. 강력범죄 중에 하나죠. 성범죄는 2000년도에 36.3%에서 최근 2020년도에 86.2%로 함께 급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또 다음 페이지. 네, 우리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변화 필요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강력범죄와 흉악범죄가 성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었죠. 1975년 서울시 13세 남자 기준이 150.8cm에서 39.3kg에서 2019년도 평균이 167.8cm에서 60.9kg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발달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년의 연령은 20세에서 19세, 피선거권은 25세에서 18세, 선거권은 20세에서 현재 18세로 낮춰졌고 정당법 개정은 16세로 개정되어서 정당은 16세부터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신체, 정신적 성숙도가 올라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14세에서 13세로 개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10세에서 13세 중에 보호 처분 결과 중에 13세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0세, 11세, 12세는 별로 안 뛰지만 13세, 14세가 지금 굉장히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소년원 송치 보호 처분을 받고도 수용된 소년 중에 12세 이하는 거의 없지만 13세에서부터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해외 입법 사례입니다. 프랑스에서 13세 미만, 캐나다에서 12세 미만, 잉글랜드, 호주가 10세 미만, 미국 다수의 주에서는 10세에서 13세 미만, 대표적으로 뉴욕이 13세 미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개정되거나 위와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시대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32개의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함께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소년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면요. 촉법소년은 가해 소년의 성행을 바로잡기 위해 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것처럼 피해 소년도 함께 국가가 치유의 과정을 직접 맡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자료 네.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논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믿기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하실 줄이 몰랐어요. 아, 정말 자료가 좀 빵빵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참가자분도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년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년법은 1953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 소년법에 대한 입법 목적의 취지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환경을 조성해서 품행 규정을 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친 사상이라고 하죠. 국가가 보호자가 되어서 국민을 보호하고 또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년법의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치면서 이 연령 하향은 왜 고치지 않느냐에 대한 비판이 높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소년법에 대한 주요 개정 논의 쟁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펴보고 싶은데 그 외에도 다양한 소년법에 대한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범 소년에 대한 착제라든지 보호 처분이나 보호 시설에 대한 개설, 그 다음에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주장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이 곧 소년 범죄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느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이준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국민적인 법감정은 굉장히 소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나이를 낮춰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 자료 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 중에 대다수가 지금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하향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국민적인 공분만으로 그 근거를 삼아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곧 범죄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 주장을 한번 보시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찬성과 반대 중에 지금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반대쪽의 주장을 보면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학생들도 생각했을 때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이 꼭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년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처벌 중심의 의원은 김병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처벌 중심의 개정안이 있고요. 그 외에도 피해자의 보호나 치료 명령 추가, 우범 소년 등에 대한 삭제에 대한 규정도 많습니다. 앞서 이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촉법 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의원들께서는 지금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조사처나 혹은 법안 행정처와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지금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권위에서는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건 최근 10년 소년범 현황 및 관련 통계 자료입니다. 경찰에서 제공하는 경찰 통계 연보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지금 도표 2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 14세 미만의 비율은 전체 소년범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다른 소년범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해당하는 그 나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의 그 해당되는 나이의 소년범들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소년범에 대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만 12세를 촉법소년 연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에서도 지금 연령 상향을 논의하고 있고 덴마크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3월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낮춘 이후에 10%가량의 범죄율이 높아져서 지금은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저희와 마찬가지 만 14세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연령으로 두고 있는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UN 권고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 14세 미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올바른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해야 된다는 주의가 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에 3월 달에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고 난 다음에 이 범죄를 확 증가해서 다시 2017년에 상향 조정한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도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 개정에 의해서 다시 올리게 되는 결과를 발생했다는 점에서 섣불리 연령을 하향하는 것 자체만은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형법 제9조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 조각 사유를 명시한 이유는 책임이라는 부분에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